가만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다우산업만 보합권으로 끝나고 3대 주스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하락으로 마무리. 장 초반에 큰 하락을 보였으나 약간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 이 저가 매수세는 홀딩을 하는 물량이 아니고 너무 급락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데드캣 바운스를 먹는 단타 매수세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과대 낙폭일 경우에는 단타는 가능하나 홀딩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FOMC 의사록 인플레가 더 큰 위험, 일부 고용 둔화 경고. 그러니까 현재의 기조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고용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기조로 9월에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나스닥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FOMC 회의록을 까보니까 고용보다 물가 지수의 상승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뭐야? 금리 인하를 9월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거라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9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은 미친 듯이 이제 뭐 실망 매물이 쏟아질 텐데 결국엔 그거였어.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한다? 참고 참았던 3배 레버리지의 매수를 시작한다. 공포지수는 익스트림 피어로 급강화할 것이고 점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금요일 내일 11시에 파월 할배의 발언이 있는데, 파월은 솔직히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잖아요.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 사람의 말빨이 그렇게 많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너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잭슨 홀 그리고 파월의 연설에 너무 많은 겁을 먹고 있지만 막상 까보면은 어쩌면 별거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뭔가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다. 그런데 발상을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자면 어차피 주식은 급락했을 때 매수를 해서 버팅기면서 오르면은 매도를 하는 게임이거든요. 사람들은 오를 때 매수를 해서 처물리고 내리면은 손절하고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현재 너무 하락을 안 좋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락이 와야 주가가 내려야 다시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다시 내리고, 내리면 다시 오르는 게 주식입니다. 계속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일은 누가 합니까? 손은 누가 키워? 하여튼 주가가 내린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 공포지수는 56. 어제 잠깐 뉴트럴을 보여줬으나 다시금 장 막판에 매수세 유입으로 그리드로 마감.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홀딩하는 물량을 사야 될 때는 피어나 익스트림 피어다. 푸덴콜 옵션 약간 올라간 0.63.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채널을 작도를 다시금 했는데 이 검정색 선에 어제 크게 이탈을 보여줬다가 다시 채널 하단에 걸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스닥이 하락을 해서 이 채널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지지선은 이 파란색 라인, 현재 기준으로는 한 2% 정도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밤 나스닥이 이 채널로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2% 밑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2%가량의 추가 하락도 염두해 두어야 된다. 그리고 전 고점 라인 빨간색 선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한 4% 남아있다. 이 구간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7% 정도 되는 구간. 만약에 8월 남은 기간이나 9월에 요 라인까지 내리면은 이제 공포지수는 피어의 단계로 들어설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한다. 최대 하락폭은 더 남아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이때부터는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의 매수를 고려할 수가 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이 검정색 선, 일봉으로 봤을 시 이 검정색 선입니다. 다시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오늘 나스닥이 상승 또는 최소 보합권으로 마무리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맞고 떨어지는 형국. 지지선은 2%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평선은 꺾이고 있고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 이 계단식 하락의 뷰가 폐기되려고 한다고 하면 나스닥이 4시간 봉상 이평선을 돌파해주고 안착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 현재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좋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반도체. 주황색 라인 236달러를 이탈하면은 이제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일단 쏟아지는 뷰보다는 약간의 횡보, 잭슨홀 미팅 그리고 파월의 입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나겠죠. 속슬 25.5달러 보라색 라인 속슬의 생명선이죠. 생명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 엔비디아 강한 상승의 채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엔비디아는 단타 천국이 되었다. 모멘텀 스윙러들은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면은 물량을 전부 던지면서 수익 실현합니다. 현재 그런 상태. 이 구간은 그냥 단타들이 사팔사팔하는 상황. 장 투자들은 이거 조금 내렸다고 해서 매도할 이유는 없는데 현재 스윙 투자자는 이미 다 나갔다. 장 투자들 남아있고 단타 매매자들은 미친듯이 단타 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현재 이런 구간에서 사서 홀딩을 한다.
그거는 조금 매우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 어제 삼각수렴을 크게 한번 이탈했다가 가까스로 삼각수렴 하단에 마무리를 짓고 이제 잭슨 홀과 파월의 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테슬라가 추세가 꺾였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삼각수렴을 이탈하면은 추세가 꺾인다. 게슬라 남들 갈 때 못 가더니 남들 못 갈 때는 가장 먼저 쳐박는 주식 테슬라 좋지가 않아요. 그냥 급락할 때 이런 밑꼬리에서 매수를 하여 반등이 오면은 다시 단타로 풀 매도를 하는 그런 단타밖에 현재 할 수가 없는 장입니다. 팔란티어 제가 오래 전부터 그어왔던 검정색 하단선, 이 하단선을 어제 크게 이탈해줬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거를 말아 올려? 솔직히 저는 이거를 말아 올릴 줄 몰랐어요.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확 내려서 크게 매수를 들어갈 기회를 주느냐 했더니 요거를 또 말아 올리네요.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이평선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가면은 이평선은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횡보를 하다가 이평선에서 맞는 구간 여기 밑에서 잘 잡았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일단 단기 물량은 수익 실현해야 됩니다. 맞고 떨어진다. 아무리 이 저점에서 잘 잡았어도 팔란티어가 지금 이렇게 미친듯이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 아싸 나는 이제 장투 요거 아니에요. 코인의 공포지수는 이제 다시 뉴트럴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테더의 도미넌스 테더가 이 보라색 선 단기적인 하방의 채널 요 라인을 이렇게 돌파하면은 이제 테더의 도미넌스가 우상향 상승 추세로의 변환이어서 코인 시즌 종료도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악의 공포의 상황에서 도미넌스가 내려주면서 코인의 약간의 기술적 반등 그러나 오늘 또 오르고 있네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일단 세부적인 상승의 채널 하단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리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다시 올라주면은 좀 좋지 않은 상황. 테더의 도미넌스가 내려야 코인이 오르니까요. 비트코인 지지선은 여전히 이 파란색 선 111K 길게 보면은 박스권 횡보의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을 매수를 고려해봐야 될 상황은 이 111K 지지선 그 부근이 오면은 단기 매수로 기술적 반등을 먹는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공교롭게도 일목균형표 하단 자리 강한 지지선의 자리입니다. 게더리움이 어제 완벽한 대장의 역할을 했는데 이 채널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이것이 게더리움의 메인 상승의 채널입니다. 보시면은 이 채널을 또 정확하게 또 터치를 하고 오늘 약간의 하락 채널을 뭐 이렇게까지 잘 그을 수가 있나? 21선은 여전히 버팅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내려서 이평선을 맞는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더 내려서 이평선을 맞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가 있는 상황. 그런데 이 파란색 선을 그렇게 쉽사리 넘겨주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넘겨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부시러 가는 거죠. 그런데 현재 장세가 매우 혼란스럽고 잭슨홀 미팅 금리 인하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현재 세력은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횡보를 시키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9%까지도 열려있는 상황. 일단은 오늘 밤은 좀 버팅겨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파월 할배의 고별 초치기에서 크게 한번 자산시장에 초를 치고 물러날 것이냐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오랜 파월과의 동행 중에서 우리 파월 형님이 단 한 번도 주식시장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파월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막을 수가 없는데 그 탐욕을 자꾸만 막으려고 한다. 물가 조절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파월이 조절해서 미국과 전 세계의 물가가 내렸느냐. 물가는 올라요. 파월 형님. 어차피 오르게 돼 있어. 그냥 시원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말로 그냥 시원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물러나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파월은. 어쨌든 게더리움은 이 파란색 선은 넘기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또 급락이 왔을 시 이 파란색 선이면은 매도, 급락이 왔을 시 파란색 선이면 매도, 그리고 돌파하면은 단기 단타로 매수해서 먹고 또 튀고 요런 단타. 현재 게더리움은 단타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어설프게 사가지고 계속 홀딩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홀딩해야 되는 단가는 요러한 구간 최소 요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한 단가만 이 변동성을 견딜 수가 있다. 너무 늦게 타서 설거지에 당하지 말아라. 저는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 하고 있습니다. 올매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영상도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드렸는데 저는 미국 주식이 내리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오르는 걸 바라죠. 왜냐? 주식 비중이 현금 비중보다 많으니까. 그러나 이 주식이라는 것은 계속 오르면은 살 수가 없다. 저는 막 오를 땐 사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한번 큰 조정을 보여주면은 그때 크게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르기 시작하면은 또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단타 매매는 하루에도 몇 번 사팔사팔 하니까 계속 하는데 홀딩하는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중장기 스윙 홀딩하는 물량은 미친 공포에서 사고 쭉 버텨서 미친 듯이 기분이 좋아지면은 부매도. 결국에는 조정은 오긴 올 거예요. 하지만 워낙에 지금 나스닥이 강하고 9월에 금리 인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고 결국에는 연말에는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급락하면은 저가 매수, 급락하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저가 매수들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은 매도를 하는 단타 매수세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 물량들이 끝까지 홀딩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시장은 단타를 치는 사람과 장투를 하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데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단타를 해요. 그런 매수세들이지 그것이 끝까지 오르는 매수세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개인적으로 오늘 밤 매장은 데드캣 바운스가 좀 더 나올 수 있지만 결국 내일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흘러내리는 장,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오면은 약간의 반등을 하는 장, 그런 재미없는 장세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잘 발라 먹어야 하는 날입니다. 모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